안녕하세요, 정현유입니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가 얘기해주는 뉴욕의 재즈클럽 리뷰인데요.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든 클럽은 제가 다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입문 난이도, 그리고 가성비가 어땠는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의 소개와 예매나 어떤 좌석에 대한 꿀팁 같은 것들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욕 클럽 3대장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빌리지 뱅가드입니다. 거의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곳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재즈를 그냥 보러 간다기보다는 재즈의 어떤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공기가 무겁고 연주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록처럼 느껴지는 그런 좀 진지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첫 경험으로 입문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리고 혼자 방문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빌리지 뱅가드는 무대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좁은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벌어지는 공간이어서 되게 특이한 공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음향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음향이 되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 아주 날것의 쌩소리가 나고 어쩌면 제가 연주자 입장으로서는 연주자 모니터랑 거의 동일한 사운드를 앞쪽 좌석 분들은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 스타일과 성향은요, 역사성 있고 단단한 기반이 필요한 스타일의 음악이 좀 많아요. 유명한 대가들 또는 진짜 AAAA급 핫한 뮤지션들의 어떤 라인업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재즈나 모던 재즈나 프리 재즈까지 장르의 폭이 되게 다양한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방문한 날은 프리 재즈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장료는요, 1인당 7만 원을 저는 냈고요. 음료 주문이 필수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클럽들은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 클럽은 음료만 시켜도 돼가지고 가성비 좋게 공연을 보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좌석 추천인데요. 저는 뮤지션 바로 앞에 앉았거든요. 일찍 가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숨소리로도 다 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집중이 됐었고 너무 만족도가 컸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편하게 잡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가까이 무조건 앉으세요. 피아노 바로 앞이든 무대 바로 앞이든 그냥 앞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찐하게 즐겨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클럽이죠. 블루노트입니다. 일단 레전드 라인업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그냥 가라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방문했던 날에 공연한 아티스트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완전 팬 됐어요.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입문 난이도도 그냥 아예 최하라고 보시면 돼요. 난 재즈의 재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들도 가보셔도 되고 혼자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혼자 가보는 것도 분위기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요, 일단 굉장히 떠들썩하고요. 되게 넓은데 엄청나게 협소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 자체는 되게 넓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쪼개져 있고 한 테이블에도 저는 심지어 2명에서 방문을 했는데 6명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씩 다른 팀인 거예요. 무조건 합석을 해서 붙입니다. 많은 인원들을 좀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진짜 시끌벅적하고 시장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 너무 많고 바로 옆에 막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야 돼요. 여기 연주 스타일은 대중성 있고 정말 메인스트림의 연주자들을 계속 세우시기 때문에 어느 날에 방문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람 분위기 역시 연주자들도 관객들도 모두 편하고 여유롭게 좀 신나게 그냥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관광을 오신 분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클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음식이 너무 맛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검소하게 먹었거든요. 근데도 음식값이 일단은 2명 먹었을 때 15만 원이 나왔고요. 음료랑 음식을 필수로 주문을 해야 돼서 조금 비싸요. 그리고 입장료도 1인당 8만 원 해가지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많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 비해 너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음악 말고는 없다라는 제 어떤 네 그렇습니다. 포장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리뷰니까. 예매 팁은요. 예매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앞에 앉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 너무 구석대게 앉았고 이미 사람들 에피타이저에 뭐 본 식사에 다 먹었고 이제 후식으로 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가지고 무대 앞쪽으로 앉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재즈와 함께하는 정말 신나고 매력적인 밤을 보내고 싶다. 뉴욕 관광 제대로 온 것 같은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은 블루노트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은 재즈클럽의 교과서 같은 곳이죠. 버드랜드입니다. 저는 버드랜드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공연을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순위권 안에 드는 클럽입니다. 일단 입문 난이도는요. 재즈 첫 경험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혼자 방문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중간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좀 레스토랑 분위기가 나가지고 혼자 간다면 왠지 좀 외로울 것 같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외로울 수 있으니 차라리 바에 앉으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그 바에 앉으신 분들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간에 대한 것들은요. 일단 사운드가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음향 기사님이 계셨어요. 아이패드를 들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음향을 체크를 하는데 이날 음향 때문에 공연이 한 3번 정도 멈췄어요. 엘리아나 엘리아스가 그 음향 기사 어딨냐? 와봐라!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조금 음향 때문에 공연이 좀 지장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매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간 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통 재즈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빅밴드나 오케스트라 연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 관람 매너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바에 있는 바텐더 분들이나 서버 분들이 굉장히 공연의 호응 유도나 박수를 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절묘하게 교육된 듯이 좀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즈 잘 모르고 박수 이런 거 언제 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기를 가시면 다 호응도 유도해 주시니까 좀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가격은요. 일단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1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저 사기당했어요. 제가 예매했을 때만 해도 이상하게 버드랜드랑 블루노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사이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티켓이라는 사이트에서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리세일 사이트고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50면 입장료가 충분하고요. 저는 2배를 냈습니다. 여러분 고티켓에서 예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음식은 가성비가 꽤 좋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인당 $20 이상씩만 주문을 하면 됐었고요. 제가 블루노트에서는 음식이 진짜 맛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그리고 평소에 여기는 예약이 좀 힘들어서 좀 여유 있게 미리 예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하고요. 좌석은 제가 앉았던 자리는 무대하고는 바로 앞에인데 문제는 이게 측면으로 앉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무대를 즐기면서 이렇게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는데 나는 그냥 똑바로 내 고개를 두고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왼쪽 끝에 부분에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다 앞을 향해서 테이블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로 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뉴욕 3대 클럽을 정리해보면 빌리지 뱅가드는 재즈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블루노트는 재즈의 현재를 볼 수 있고요. 버드랜드는 전통 재즈의 어떤 표준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파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클럽 2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같은 사장, 다른 느낌의 클럽들입니다.
먼저 스몰즈 클럽인데요. 여기는 3대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쩌면 4대장 혹은 어떤 별도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핫한 뮤지션들의 아지트이자 전쟁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문 난이도는 아주 낮습니다. 혼자 방문해도 될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핫한 뮤지션들, 떠오르는 신예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핫한 뮤지션들이 출몰하는 곳이고 리뷰들을 좀 보아하니 제가 갔던 날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주 그 관객 분위기가 반응들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듣기에 완전 어썸했으면 박수 갈채가 쏟아지는데 약간 조금 좀 그러면은 박수가 좀 안 나오고 이런 곳이라서 그런 거를 따로 이제 분위기를 메이킹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냉정하고 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는 재즈 클럽이긴 했어요. 이건 물론 이제 뮤지션 입장으로는. 여기는 팁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좀 여기도 보나마나 좀 따닥따닥 앉아야 할 거예요. 제가 간 날은 잼데이여가지고 테이블 다 빼고 그냥 의자만 강당같이 깔아가지고 진짜 시장통이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마 공연이 있는 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협소하니까 바 자리에 앉아서 바는 좀 테이블이 높잖아요. 그리고 바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좀 무대를 좀 높게 보면은 시야에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팁 아닌 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클럽은 매즈로우라는 클럽입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매즈로우라고 해요. 재밌잖아요. 스몰즈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좀 정제되고 좀 담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문 난이도로는 일단 첫 경험으로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이제 시장통이고 막 즐기는 분위기고 이러면은 금방 좀 적응이 되는데 여기는 좀 정숙하고 진지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 입문하기에 힘들 수 있겠다. 근데 혼자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클럽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음향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 담백함과 정제됨과 섬세함을 잘 담아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아주 친절했다. 약간 일본 같았어요. 엄청 친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장료는요 1인당 6만 원 정도였고요. 1인 1음료였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여기는 진짜 최고인 곳입니다. 예매할 때 스몰즈라고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라인업을 잘 보고 스몰즈에서 하는 공연인지 매즈로우에서 하는 공연인지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아무래도 매우 협소하다 보니까 예약을 했더라도 줄을 서서 들어가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빨리 오셔가지고 줄을 서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좌석은 소파 자리가 있어요. 그 양벽에 소파가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 쪽 소파가 있고 드럼 쪽 소파가 있는데 소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늦게 온 사람들하고 좀 합석을 시키거든요. 2명 기준 마주 앉아서 보지 않았고 이렇게 나란히 앉히더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을 벽을 보고 이렇게 앉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연을 이렇게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뮤지션이라면 저는 무조건 둘 다 가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관광을 목적으로 둘 중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에너지와 현장감을 느끼고 싶으면 스몰즈를 가고 조금 더 차분하고 정제된 디테일한 그런 음악들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 매즈로우를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럭셔리와 재즈인데요. 디지스 클럽입니다. 역시 링컨 센터. 여기는 재즈를 가장 품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협소하고 좀 붐비고 이런 클럽이 아니라 잘 설계된 어떤 공연장과 잘 정제된 예술을 감상하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 난이도는요.
처음 재즈를 보신다, 나는 처음으로 재즈 공연을 보는 거야 라고 하면 중간 정도의 어떤 별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방문해도 좋은지는 저라면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고 좀 로맨틱한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저녁 식사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저는 빨간색을 줬어요. 근데 나는 혼자서도 가고 싶다 말리진 않습니다. 여기만의 특별한 점은요, 무대 뒤로 비치는 맨해튼의 야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로맨틱하고요. 제가 이곳을 유튜브에서도 진짜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저 야경을 보면서 저 음악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링컨 센터 소속답게 시야나 사운드나 연주 완성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재즈가 그 공연 예술이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해줬거든요. 저는 진짜 좋았어요. 연주 스타일은요,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재즈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라인업이 진짜 황홀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재즈를 좀 즐긴다 하신 분들은 언제 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재즈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요. 입장료는 1인당 한 8만 원 정도 했고 제가 여기서 3명 음식값을 쐈어요. 근데 이제 20만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비쌌고 비싼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시켰나? 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성비는 음식 가성비는 정말 최하 수준으로 너무 맛없었고 너무 비쌌습니다. 죄송.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인데.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나 바가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어느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어차피 비싼 돈 주고 누려야 하는 거라면 테이블로 잡으셔서 좀 편하고 이 공간을 좀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가 좀 그 복도가 꽤 이렇게 넓고 그 넓은 복도 바깥쪽에 바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모크 재즈클럽입니다. 여기는 제가 딱 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고급진 분위기와 안정적인 밸런스, 그리고 데이트 추천 코스입니다. 디지스도 괜찮고 스모크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로맨틱한 장소로는 스모크를 뽑을 것 같아요. 입문 난이도로는요. 일단 재즈 첫 경험이다. 완전 추천. 그리고 혼자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X일 수 있다. 너무 레스토랑 분위기여가지고 혼자 식사하러 가면 조금 저 사람 무슨 사연 있나? 이럴 것 같지만 물론 미국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디지스보다는 낫지만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바가 공연장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방문하신다면 바에서 아마 그 시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 공연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1인당 9만 원, 좀 비쌌고요. 음식도 2인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가성비에 대한 솔직한 인상은 가성비 좋다. 비싸지만 그것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 필수로 시켜야 되는 어떤 제한이 있어요. 4시 반, 7시, 9시 저녁 식사 타임에는 무조건 1인 1식사를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10시 반의 늦은 타임 공연에는 1인당 $20의 차지가 무조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지션하고 관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테이블도 합석은 아니었지만 거의 합석 수준으로 가까웠어서 좀 시야가 많이 아쉬웠어요. 관객 분위기는 확실히 좀 가격대가 있고 여기가 좀 아예 맨해튼 중심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좀 즐길 줄 아는 중상층? 중년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매할 때 좌석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만의 이제 특이한 좌석이 있는데 바로 제가 연주를 한다고 치면 제 옆에 이렇게 관객 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와 저기서 연주하기 진짜 쉽지 않겠는데 라고 뮤지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이 객석에 앉아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시야가 안 나올 바에는 거기 앉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악보도 너무 잘 보일 것 같고 저는 내가 저기 앉을 걸 약간 이런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클럽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외에 재즈를 주제로 한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클럽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학교 공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알아봤던 건 줄리어드 음대가 맨해튼 중심지에 있고 심지어 이 디지스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링컨 센터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줄리어드에서 매일 열리는 그런 공연을 한번 서치하셔서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M이라는 맨해튼 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타를 전 방문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미리 알고 가지 못해서 좀 많이 못 즐겼는데 가기 전부터 되게 유명한 음대들의 공연들을 좀 서치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루이 암스트롱 생가입니다. 여기는 맨해튼에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공간이고 루이 암스트롱이 살던 동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작업실, 침실, 화장실까지 정말 무슨 관광 코스처럼 다 해놓고 입장료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생가 맞은편에 그 박물관도 해놔가지고 박물관에 아카이빙 돼 있는 자료들도 너무 좋았고 나는 재즈 잘 몰라서 봐도 모를 것 같아요 해도 그냥 가서 막 루이 암스트롱이 막 이렇게 막 불고 있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저 트럼펫이 이 트럼펫입니다. 막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살아생전의 인터뷰나 아니면 이웃들의 증언들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해서 방에 이제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투어를 시켜주세요. 한 투어 리스트가.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니까 뭐 여기서 있었던 일들 아니면 여기서 녹음했던 어떤 음반 이런 거 틀어주시고 하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방문을 해보시면 저는 정말 유튜브 찍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뉴욕 여행에서 다녀온 재즈 맛집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재방문 의사는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든 곳이 재방문 의사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방문 예약을 잡으셨다든지 아니면 갔다 오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